때는 고려 우왕께서 집권하던 시기였다. 오랑캐들이 배를 타고 침입해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며 약탈해 갈 때 이곳 백성들과 군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 떠났지만 칠형제만이 끝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들은 남아서 오랑캐와 싸웠다.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바위가 잘 안 굴러가네요.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칭령풀이 엉켜있지만 바위가 무거우니까 금방 끊어질게요. 소포연. 지금의 남포에 살고 있는 칠형제는 그들의 위로는 30이 넘는 형이 있었고 아래로는 16이 되는 막내도 있었다. 그들은 성주산 한 모퉁이에 바위를 매달아 칡랑불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 형님, 제가 살금살금 가서 끊고 올게요. 이러다가 노랑캐들이 다 지나가겠어요. 그려. 그럼 빨리 다녀와. 큰형의 승낙을 받은 막내는 쏜살같이 산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골짜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바위가 궁굴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 궁굴려라. 저놈의 오랑캐들 맛 좀 봐라. 큰형의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바위가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고 마침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고 약탈하러 가던 오랑캐들이 바위를 맞고 모두 죽어갔다. 자, 그럼 아침에 가고 이따 저녁 때 오랑캐들을 물리쳐야 하니까 모이기로 하자. 예. 밤에 오랑캐를 무찌른 후 그들은 집이 보이는 언덕에 올랐다. 그리고 그쪽에서 우글거리는 오랑캐를 무찌를 궁리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형이 집 근처까지 숨어 들어갔다가 많은 부녀자들이 오랑캐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형님, 여자들이 오랑캐 놈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이를 어찌할꼬. 우선 오랑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쟤를 몽땅 태워버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일단 그렇게 해서 우선 횃불대를 만들자. 형님, 불화살도 속에 활도 챙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칠형제는 한 짐씩 짊어지고 산을 내려갔다. 그들은 배를 지키고 있던 오랑캐를 단숨에 죽여버렸다. 이제 어서 횃불대를 배 위로 던져! 지금이야, 활을 쏘자! 칠형제가 도망가는 길에 마을 근처 언덕으로 뛰었다. 그들이 언덕 근처에 가까워질 때쯤 마을에 있던 오랑캐들은 모두 바닷가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불을 꺼라! 서둘러라! 지금이 기회다! 마을로 가자! 저기 부녀자들 있습니다. 둘째 부녀자를 감시하던 오랑캐를 단숨에 죽였다. 칠형제는 수십 명이나 되는 부녀자들을 산속까지 데려갔다. 형님, 지금 저 많은 분자들을 먹여 살릴 양이 심장이 없습니다. 우선 분자들을 성주선 깊숙이 진화시키고 싸울 준비를 하자. 이제 모두가 살 길이다. 그렇게 대전투가 시작된다. 배가 불타버리자 더욱 발악하기 시작했다. 마을마다 집이 텅텅 비어있어서 이젠 노략질거리가 없는지 산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배고픔에 시달리는지 오랑캐들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칠형제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액, 배고파. 밥 줘. 어? 여기 있잖아. 네 부족밥. 칠형제들은 오랑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죽인 오랑캐들의 숫자는 무려 300이 넘었다. 산에 그들의 시체 때문에 어디가 땅인지 구별조차 어려웠다. 칠형제들은 더 자신감이 생겨서 마구 오랑캐들을 찾으러 다녔다. 오랑캐들의 그림자와 비명소리가 차츰 없어질 때쯤 산에는 칠형제들 말고 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드디어 칠형제가 승리한 것이다. 형님, 아까 그 녀석 표정 보셨습니까? 얼굴이 새하얘서는 이놈 두고 보자면 악술골 꽤 볼만했는데. 에? 그 볼만했던 건 그 녀석한테 도끼로 찌길 뻔했던 네 녀석 아니야? 뭐라고? 아까 오랑캐들을 조작한 소개에 넘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네 녀석? 형님한테 무슨 벌정벌이야? 나보다 그 원국 먼저 태어난 게 무슨 형님이야?
조용히 해라. 내일 낮에 마을로 내려갈 터이니 미리 쉬어주도록. 그리고 나중엔 산도 청소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날 축시, 칠형제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형님,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보나마나 우리 손을 놓고 흥진하게 도망한 것이겠지. 올리버리 도망하느라 걔는 그러더라. 어차피 50분 그꼴 될지니 안 그렇습니까, 형님? 안 그럴 것 같다. 이상하지만 지나치게 조용하고. 그래, 이건 마치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 소리와 요동치는 땅 울림 소리.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진다. 함정이다. 산. 그래, 그곳뿐이었다. 칠형제들이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생각해낸 답은 오직 그곳이었다. 그곳에 있어본 지 오랜 년, 그곳의 지리를 그들만큼 잘 아는 자는 없을 거라 확신할 수 있었다. 칠형제들은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오랑캐들도 칠형제들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들은 산 비탈까지 올라와 있었다. 칠형제들이 아무리 용감하게 맞서 싸워도 오랑캐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죽여도 좀처럼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 수는 마치 100만 군사처럼 느껴졌는데 칠형제들은 전심전력으로 싸웠고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오랑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없어져 있었다. 한 15명 정도 되어 보였다. 어느새 칠형제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칠형제들과 오랑캐들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게 뭐한 짓이야? 막내는 오랑캐 1을 안고 가장 날카로워 보이는 돌 쪽으로 넘어졌다. 그 다음 오랑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박아버렸다. 역시 막내야. 난 네 머리를 믿고 있었어. 다른 놈들은 나한테 맡겨. 칠형제 중 가장 용맹한 여섯째가 자신만만하게 오랑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더니 쏜살같이 오랑캐 6을 베었다. 하하하하. 맛이 어떠냐? 밍밍하군. 머리는 단련 안 해도 뭐지?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고래발로 해. 뒤에서 두 번째 막내야. 형님들. 이 자식이 감히 내 소중한 아우를. 이야. 아우를 잃은 슬픔에 다섯째가 나가려는 걸 둘째가 저지했다. 뭔데 형님? 저 녀석 뭔가 이상해. 오랑캐 8. 도대체 군사훈련 어떻게 안 시킨 거지? 저런 모자란 놈에게 줬다니 억지졸이군. 나에게 저런 무능한 군사들은 필요 없다. 순식간에 그 오랑캐는 다른 오랑캐 7을 베어버렸다. 칠형제들은 그런 오랑캐의 태도에 분노에 덤벼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다섯째야. 셋째야. 넷째야. 안 돼, 둘째야. 어느새 칠형제 중 첫째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우리 둘밖에 남지 않았군.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라도 있나? 이런 개자식이 유언 따윈 없다. 그래 맞다. 그리고 둘이 아니다. 셋이다. 죽어라 오랑캐 15. 니 녀석 일부러 안 죽여줄 거면 왜? 네 녀석이 아까 죽였던 그 모자란 놈들 속에 내 동생이 있었다. 갑자기 오랑캐 8이 오랑캐 15에게 덤벼들었지만 쉽게 제지되었다. 오랑캐 15의 시선이 오랑캐 8 쪽으로 바뀌었다. 첫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빈틈. 첫째는 오랑캐 15의 목을 베었다. 하하하. 잘했어. 저 아기는 죽어야 돼. 첫째는 오랑캐 8에게도 칼을 쑤셔 넣었다.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내 눈에는 니놈들도 다 악인일 뿐이야. 오랑캐들이 전멸하였다. 첫째는 동생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 그들을 꼭 껴안았다.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다섯째야, 여섯째야, 막내야. 다른 형제들을 껴안으며 첫째는 울부짖었다. 그러다 상처가 더 심해져 첫째 또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 후 산봉에서 7개의 뾰족뾰족한 바위가 솟아났다. 마치 마을을 지키다 죽은 칠형제가 바위가 되어서도 마을을 지키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위를 칠성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